안녕하세요. 심소장 창업을 부탁해 심소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제 영상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재미없죠? 제 영상을 보시는 그 열혈 시청자님께서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영상이 너무 재미없다, 잠 온다. 좀 재밌게 좀 텐션을 업을 해가지고 좀 재밌게 좀 촬영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음, 심소장이 아침 출근을 해가지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저도 잠이 옵니다, 지금. 저도 네, 저도 지금 정신이 몽롱한 상태거든요. 오후에 한 4, 5시 정도에 촬영을 하면은 텐션이 업이 됐을 텐데, 그리고 지금 제가 다루고 있는 내용의 주제도 뭔가 이렇게 좀 엔터테인먼트한 뜻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네. 그런 식으로 또 다루기에는 주제에 대한 어떤 컨셉과도 또 안 맞는 것 같고요. 제 영상 보시면서 잠이 오신다고 하시면은 주무시기 전에 주무실 때 틀어놓고 보세요. 그러면 잠 잘 오실 거예요. 네. 저도 유튜브를 어, 자기 전에 이제 틀어놓고 자는데 틀어놓고 5분이면 잠들더라고요. 네. 제 영상도 그렇게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자요. 딱 잠들고 그죠. 네. 아무튼 이번 영상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계약 특약 사항 중에서 임대차 계약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특약 사항 중에서 음, 우리가 쉽게 넘겨버리는 조항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은 원상복구 조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상복구 조항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원상복구 조항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들어보셨나요? 지금 임대차 계약을 하셔서 진행 중이신 분들도 한번 계약서에 한번 보십시오. 원상복구 조항이라는 게 있는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방구에서 사서 쓰는 간이계약서에는 원상복구 조항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없는 것 같은데 심 소장이 만들어서 우리 사무실 양식으로 쓰는 조항에는 원상복구 조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 분들께서도 원상복구 조항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꼭 특약사항에다가 넣으시거든요. 여러분들 원상복구 조항 자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뭐냐면은 심 소장이 한번 상담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떤 전화냐면 임대인 입장에서 이제 전화가 오셨어요. 임대인인데 계약 기간이 이제 한 달 뒤면은 만료가 된답니다. 만료가 돼서 현재 임차인에게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계약이 끝나면은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임차인께서 원상복구 조항을 지킬 수 없다라고 연락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 소장이 이제 상담을 의뢰를 해서 이제 제가 상담을 해드렸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은 계약서에는 원상복구 조항이 있으십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는 원상복구 조항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임차인에게 설명드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특약에 있는 원상복구 조항을 이행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그러면 그 전에 먼저 내용 증명으로 한 2회 이상 서면으로 해서 보내시고 그리고 보증금을 받으셨으니까 보증금으로 해서 상계 처리하겠다 라고 그렇게 통보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한 달 정도 뒤에 다시 임대인이 연락이 왔었거든요. 하시는 말씀이 소장님 말씀 듣고 내용 증명도 다 보내고 해가지고 했는데 임차인이 법적으로 하자면서 원상복구 조항에 대해서 자기는 지킬 수 없다라면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뭐 원상복구가 뭐 왜 그런 거죠? 하면서 그냥 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강하게 안 하려고 하는 거죠? 혹시 뭐 새로운 신규 임차인을 넣어가지고 권리금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라고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라고 하니까는 하시는 말씀이 임대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임대차 물건은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다른 지방에 이제 물건을 가지고 계시답니다. 그래서 음, 평상시에는 잘 내려가 보지 않으셨대요. 평상시에는 현장을 보시지 않으시고 어,
하셨는데 처음에 이제 세를 놓기 전에 그전에는 가정집으로 사용을 하고 계셨대요. 가정집이었는데 이제 기존에 있던 임차인이 하도 세를 달라 달라 해가지고 그래서 세를 놨는데 이 임차인이 그 가정집을 다 리모델링 해가지고 어, 자동차 용품점으로 이용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용도가 바뀌었는 거죠, 그죠? 주거 용도에서 이제 자동차 용품 판매로 이제 바뀌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계약이 만료가 되면서 임대인의 주장은 뭐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세를 놨지만은 이제 너희가 나가고 나면은 나는 다시 여기에 주거 용도로 써야 된다,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필요해서 자동차 용품 판매 시설로 사용을 했으니까 다시 원상복구를 해 놓아라. 원상복구는 예전에 사용하던 주거 시설로 만들어 놓아라.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대인의 주장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원상복구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여쭸어요, 임대인에게. 그렇다면은 중개하셨던 그 중개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사실 상담은 또 중개하셨던 그 중개사님하고 상담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텐데요. 어떻게 중개사는 얘기를 하던가요?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아니나 다를까 중개사 없이 개인 대 개인끼리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꼭 그렇게 이제 중개사 없이 계약하시고 사고가 터진 다음에 중개사를 찾으시죠. 중개사는 사고가 터진 다음에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계약을 했다라면은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겠지만 그죠. 그래서 또 개인끼리 계약하시면서 또 임대인분은 어떻게 그 원상복구 조항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또 제가 특약상 계약서를 보내달라고 해서 특약을 받는데 원상복구를 한다라고 몇 글자만 적혀 있더라고요. 애매하죠. 원상복구를 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 원상복구가 집을 만들어 놓는 건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중개업을 하고 계시는 중개사님 분들께서도 이 영상을 보실 거고요. 아니면은 개별 거래를 하시면서 원상복구 조항에 대해서 궁금해 하셔가지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원상복구 조항 그냥 글자 몇 글자만 적어 놓으시면은 차후에 계약이 만료가 되거나 아니면 중도 해지가 됐을 경우에 이런 이제 그게 사건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심수는 이렇게 합니다. 원상복구 조항을 쓰려고 하면은 그 쓰는 당시에 현장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원상복구 조항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하게 합니다. 사전 협의를 하셔가지고 원상복구 조항이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는 게 원상복구 조항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계약이 만료되면은 여기까지 원시설 상태로 만들어 두는 게 원상복구 조항이다 하고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전 사건처럼 주거에서 이제 판매 영업시설로 바뀌었으면은 통상적으로는 그냥 이대로 가는 게 맞겠죠, 그죠? 너무 부당하지 않습니까? 세입자가 무슨 여기 장사하면서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자고 그죠? 2년 장사하고는 다시 주거 시설로 만들어 놓는다는 게 그게 너무 부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재판 가도 제가 봤을 때에는 원고가 이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크게 없어 보여요. 그냥 뭐 조정이나 화해가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서로 명확하게 이제 가이드라인을 두고서요. 이 정도까지가 원상복구 조항이다라고 딱 명시를 해두는 게 아마 좋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안에 있는 거 집기를 싹 비워둔다.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철거를 다 한다라고, 철거를 다 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원상복구를 두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막상 계약이 종료가 되거나 만료가 되면은 그러면은 철거 다 뜯고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새로운 신규 임차인이 들어왔을 때 그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입주를 원하시는 분들이 아마 더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철거가 되어 있으면은 다시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임대인이 그냥 안에 있는 집기만 빼라 라고 하시는 케이스가 한 케이스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요. 어떤 임차인이 들어올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다면은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 가지고 안에 있는 철거를 다 해야 될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임대인이 세를 놓을 때에는 완전 다 철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들어오는 게 임차인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세를 놓기가 더 쉬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뭐 그전에 식당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기존 임차인이 이제 계약이 만료가 되면서 나가게 되면은 안에 있는 집기를 그냥 다 포기하고 그 자리에 두고 나가는 겁니다. 그 자리에 두고 나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신규 임차인이 들어왔을 때 안에 있던 집기들을 다 팔아서 비용으로 정산을 받으시고요. 그 비용으로 해가지고 철거비를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자, 제가 두 가지 설명드렸죠, 그죠? 판단은 양 당사자가 하시는 거고요. 양 당사자가 하셔가지고 어, 가장 쉽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는 게 좋아요. 뭐 무조건 강제적으로 썼으니까 철거 다 해라 뭐 이런 것보다는, 그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원상복구라고 해가지고 그냥 떨렁 글자만 적어 놓으면은, 그죠? 이게 그 범위가 나중에 어떤 서로 다툼의 여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계약서 쓰실 때요, 원상복구라는 걸 적어 놓으시면은요, 그렇다면은 원상복구 조항에서 기준 범위를 미리 약속하시고 확인하시는 게 오늘 심 소장이 이번 영상에서 드리는 팁입니다. 계약의 팁입니다. 자, 제 영상 재미없으시죠? 아침에 보지 마시고 주무실 때 보세요. 잠 잘 오실 거예요. 여러분 잘 자요. 아마 벌써 주무시지 싶은데 여기까지 안 보시고. 네, 아무튼 심사장이 혼자 말이 늘었습니다. 이거 유튜브를 찍다 보니까 혼자 주절주절 흐르니 영상 안 찍어도 어느 순간부터 혼자 중얼거리고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러나 아니 영상을 찍어서 그러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팔이 모기가 날라다니네. 자, 영상 여기서 또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도 해주시고요. 알람, 좋아요,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10만, 100만, 1000만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